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놔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라디오처럼 편하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느냐. 이유가 있어요. 20세기에 10대 발명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상대성 이론, 원자탄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자동차, 비행기, DNA 이중 나선 구조, PC, 인터넷, 물리학의 양자역학. 이게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인데 최대의 발명품은 1961년 독일 쉘링사에서 나온 아나보나라는 피임약이에요. 그럼 피임약이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70, 80이 된 어머니 세대는 애를 몇 낳았어요? 10명. 아, 멋있는 말 없어요? 한타스. 그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어떻게 힘 닿는 대로 낳죠. 힘 닿는 대로. 그런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생기는 대로. 얼마 전에 충청도 레지아 강의를 갔는데 거기서는 충청도 사람들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 닥치는 대로 낳대. 닥치는 대로 낳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16에 시집 갑니다. 그렇죠? 16 생식 능력이 시작되면 그럼 배가 불러요. 16에 시작하고 배가 부르면 17 되면 애가 하나 나와요. 애가 나오면 얼마나 바빠요. 젖 먹여줘야죠. 얼러줘야죠. 논일 나가야죠. 밭일 나가야죠.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뽕 먹여야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닐만 하면 19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배불러. 그 20 되면 또 하나 나와. 이 둘이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22 되면 또 배불러요. 23 되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는 포대기에 싸고 하나는 젖에 매달고 하나는 옆구리에 끼고 어딜 옛날에 여자들이 놀러를 가요. 집 밖 동네 밖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애를 놓냐면 40가지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애를 놓느냐면 25년 동안 애를 놓는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애를 놓으면 이거는 애를 놓는 게 아니라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고 새끼 놓고 새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에 내가 애를 놓으면은 그 애는 내 첫 장남의 애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다 우리 아가야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할머니는 다 뭐라 그래?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잖아요. 막내는 새끼로 안 보이죠. 강아지로 보입니다. 강아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 25년 동안 저렇게 새끼 놓고 새끼 키운 여자 머릿속에 든 게 있느냐? 머릿속에 든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쁜데 무슨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여자가 집안일 챙겨나면 그 집 망한다. 그래서 암탉 꼬꼬댁 하우스 폭삭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피임약이 나오고부터 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명으로, 3명으로, 2명으로, 이젠 1.0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자가 애 놓는 시간이 1년으로 줄어들었어요. 1년으로. 여자한테 몇 년의 시간이, 자유시간이 주어져요? 24년의 자유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자, 24년 동안 여자들이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보고, 외무고시 보고, 육사 가고, 해사 가고, 공군사관학교 가고, 경찰대학 뭐 1, 2, 3등 수석 졸업, 육사, 해사, 수석 졸업, 이건 다 이제 옛날 얘기에 다 휩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이 집은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을 둘 놓으면 뭐? 금메달. 그렇죠?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 그래, 목메달. 동메달이 아니에요. 목메달이에요. 목메달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참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자들이 이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주도 세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16대 때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이 16명에서 300명 중에 5.4%, 17대 때는 39명, 300명 중에 그러니까 12%, 13%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잘 산다는 스웨덴은 국회의원이 42.7%, 덴마크는 29.8%, 30%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회가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지금 바로 여러분들 세대, 지금 30대, 40대, 50대 요 세대들은 관심이 없어요.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4급 공무원 100명 중에 여자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5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사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한 신문의 칼럼에 글을 쓰고 갔어요. 대한민국 이상하다. 이렇게 여자들이 대학까지 나오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도 없다. 그런데 대학까지 나온 이 고급 인력이 시집만 가면 다 자기를 관둔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인력이 어떻게 그대로 다 계속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10,000에서 $20,000로 넘어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모든 국가를 통계를 빼보니까 9% 정도 증가했대요.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는 게. 우리나라는 1.6%. 사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나갑니다. 이 두 가지, 이 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도 힘들고 대한민국 정말 행복한 나라로 가기도 힘들어요. 첫 번째 뭐냐? 자식 교육. 여기에 미쳐 있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정말로 정신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 이게 또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이 텔레비전님에 미쳐 있어요. 텔레비전. 이 두 가지 여자들이 완전히 미쳐서 사회에 건강한 세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 교육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딱 아기를 가졌어. 임신을 했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임신을 딱 하면은 얼마나 이뻐요. 지금 이제 해도 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멋있어질 것 같은데 강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에 태어나갖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 거의 없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갖고 뱃속에 있는 애한테 글자를 가르칩니다. 도화지를 이렇게 오려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2개 국어를 알아듣는다고 How are you today, my baby? It's raining. 비 온다 이거죠 오늘. 사실 여러분들 태아는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잔다고 그래요. 그 애한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태교라고 그러잖아. 교육을 시키는 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불행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 그러니까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그래갖고 3번에 이제 아파트촌이죠. 아파트를 통해서 수리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애가. 구름도 보고 싶고 눈도 보고 싶고. 근데 이 잔인한 엄마들이 아무 생각 없는 엄마들이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한쪽에는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를 붙여놓고
한쪽에는 A, B, C, D, E, F, G를 수리산을 보고 싶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막 돌아가요, 모빌이. 겨다닐만 하면은 엄마들이 텔레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써놓고, 냉장고에는 냉장고라고 써놓고, 의자에는 의자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애들이 겨다닐 때마다 글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몇 살이면 한글 띱니까? 5살이면 4살 띄어요? 5살이면 한글 띄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 띄신 분들 계세요? 없을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내내 받아쓰기 빵점이었어요. 기억나요? 1년 내내 빵점이었어요. 글자가 뭔 줄 알고 학교를 들어가요. 맨 뛰어놀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다 수건 딱 달아주니까 이게 학교 가는 건가 보다 하고 학교 갔죠. 2학년 때 전 한글 띄었어요. 근데 내 애가 5살에 한글을 띈다. 흥분됩니까? 안 됩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요. 왜요? 텔레비에 나오는 글자 모르는 글자가 없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그러냐?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왜? 삐아제나 썸머힐이나 몬테소리 같은 유아 교육 이론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3살, 4살, 5살 때 뇌의 75%가 형성된대요. 이때 고정적인 개념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자를 가르치면 글자는 잘 알지만 뭐를 몰라?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똑똑 바보가 되는 거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신부님, 우리 애가 머리는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한다고. 없는 소리예요. 왜? 얘는 이제 머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어렸을 때 요때 어떻게 자랐느냐면은 스레트에 막 겨다니다가 떨어져갖고 끓는 물에도 떨어져 봤어요. 아, 이게 끓는 물에 떨어지면 디는구나. 그 다음에 팽이 깎는다고 막 낫으로 깎다가 여기 쳐갖고 아직도 여기 이 상처가 있어요. 5살 때 확 뼈까지 잘라갖고 이게 잘라지는 거구나. 이러면서 애가 뭐를 이해해?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면서. 근데 책상 앞에서 글자만 배운 애는 다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성당에 이렇게 오는 엄마들, 내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유치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 너 바보야? 왜 이거하고 연결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막 화내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이렇게 화낸 자식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애는 이제 걔는 똑똑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천재인 줄 알고 초등학교에 들여놨더니 남들하고 섞어 놓으니까 어때요? 똑같은 애. 이때부터 이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영어 학원, 속셈 학원, 웅변 학원, 피아노 학원, 무슨 요즘 서당도 있다고 그래요. 서당.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정신없느냐면요. 무슨 특목 유치원이 있대요. 고등학교 가기 위한 특목 유치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9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시험을 보고 간대요. 6살, 7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막 느끼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내 아이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죠. 1등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전 국민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 20조가 사교육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20조가. 큰 문제죠.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엄마 말을 듣습니다. 왜? 엄마가 나보다 크니까.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막 똑똑하지도 않잖아, 얘가. 근데 딱 6학년만 넘어서갖고 중학교 1학년만 되면요. 갑자기 엄마보다 애가 커져요. 딸은 그래도 괜찮아. 아들놈이 이렇게 커지면요. 확 커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깠어, 애가. 너 이놈의 새끼 왜 학원 땡땡이 까고 그래? 너 공부 빨리 해야지. 좋은 대학 가서 너 출세하고 행복하지. 뭐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 그래갖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때리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이 딱 엄마 손을 딱
자꾸 내려다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를 확 뒤집으면서 엄마를 밀쳐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왜 때리냐고 말로 하자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자식한테 맞는 부모가 14%예요. 이 지금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심각한 가정 너무나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애들한테 관리자만 있지. 얼마 전에 반포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셨어요. 강의 끝나고 반포 자매님 한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신부님 제가 중국집을 합니다. 그래도 반포에서 합니다. 꽤 잘 되는 음식점입니다. 제가 중국 음식점에 엄마들이 점심 때 갖고 탕수육 하나 시켜갖고 애 스케줄 관리해 준다는 거야. 아니 그거 시켜놓고 학원 어디 가고 몇 시에 뭐 가고 야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병에 걸리냐면 번아웃 병에 걸려요. 하느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10살 때 쓸 거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쓸 에너지를 줬는데 이거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다 태워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올라가면 애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갖고 무슨 병에 걸리냐면 귀찮아 병에 걸려. 뭐 좀 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귀찮아. 좀 놔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시달렸으니 아니 초등학교 때는 4시간 8살짜리가 4시간 공부하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공부? 근데 요즘 애들이 어떻게 해요?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래서 한 애가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써놓고 아버지는 8시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10시에 들어와야 되느냐. 4학년 애가 초등학교.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라면 죽겠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우리가 내 아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아이가 공부만 못하면 뭐라 그래? 너 커서 뭐가 될래? 응? 근데 유태인들은요 공부를 못해도 애 기를 안 죽인대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애 기 죽여 인간성 나빠 불효자의 천하의 몹쓸 놈이야 꼴뚱하면은. 근데 유태인들은요 꼴뚱을 하면은요 부모가 애 기를 절대 안 죽인다. 꼴뚱하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 기까지 죽이면 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너 꼴뚱해도 괜찮아. 커서 돈만 많이 벌어. 지금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 다 나중에 비서로 쓰고 회계사로 쓰면 돼. 걔네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완전히 애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븐 스필버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적응을 못해서 학교를 관둡니다. 그리고 지지나 반에 편성돼요. 지지나 반에.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들은 영화를 좋아하니까 우리 아들은 상상력이 좋으니까 훌륭할 거야. 끊임없이 아이의 길을 살려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 상상력 하나만 가지고 엄마가 만약에 공부 지지나반 이 지지나반에 들어간 이 지질이 복도 없는 거 내가 팔자도 없지 이랬다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등하면 인간성 나쁘고 불효자고 부모님 마음 이해 못하고 사실은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성격 좋은 애들이 꼴등하는 거예요. 이 유한 애들이 독한 놈들이 1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1등하는 애들이 있으면 독한 애들이에요.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20세기는 다양한 혁신적 발명품들이 등장한 시대로 여성들의 삶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1961년 독일의 셀링사에서 개발된 아나보나라는 이름의 피임약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서는 가정 내에서의 출산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10명 가까운 자녀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그 당시 여성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힘 닿는 대로, 생기는 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이는 그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생활 방식과 여성들의 역할을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충청도에서는 닥치는 대로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다고 하니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세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 시작한 여성들은 생식 능력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와 가사 노동에 온전히 시간을 할애해야 했고, 이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이전 아이를 돌보면서 또 다시 임신과 출산의 연속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세가 될 때까지 대략 25년간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넘어서 거의 연속된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피임약의 발명 전 여성들의 삶은 대부분 가정과 자녀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임약의 등장은 여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이는 곧 여성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임약의 도입과 여성의 생활 양식 변화는 교육과 직업 세계에서도 여성의 발자취를 깊게 남겼습니다. 이전에 비해 여성들은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진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이 단지 가정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교육과 전문 직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다양한 고시를 비롯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전환점이며 여성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지위 향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며 그들의 업적과 기여도가 점차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는 단지 여성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참여 확대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 데는 아직도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국가들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약 30%에 달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여성들은 사회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비해 아직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대표성이 제한적인 것은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목소리와 관점이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더 큰 문제를 드러냅니다. 여성이 사회의 주요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성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는 또한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공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교육에 관한 갈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는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이는 종종 가정 내의 긴장과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학교 성적과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아이들이 학습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때로는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녀의 교육 과정에 너무 일찍부터 집중적으로 개입하려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글자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학문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강요받는 아이들은 다른 중요한 생활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간과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녀의 개별적인 필요와 관심사를 고려하고
학습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율성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모는 자녀의 학업 성취 외에도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교육자는 자녀의 교육과 발달에 있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학문적 성취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력 개발 등 자녀의 다방면에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강점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교육 과정에서 지나친 압박을 피하고 대신에 자녀와의 긍정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학습 경로를 탐색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은 자녀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